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복습해보죠. 신은 음간이고 오행 중 금에 속하므로 신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신은 응축을 담당합니다. 흔히 이 보석에 비유되는데요. 다이아몬드는 매우 단단하죠. 다이아몬드는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신금은 나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부분은 손대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금은 지적질을 잘합니다. 지적질을 잘하고 그 지적질이 좀 아픕니다. 자기 방어를 잘하고 자기가 실수를 해도 말을 잘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설픈 걸 싫어하고 나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안 합니다. 신금이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죠? 나 자신은 완벽함으로 완벽함이 돋보이는 환경이 가장 좋겠죠? 신금은 임수를 사랑합니다. 강물에 보석을 씻어내면 반짝반짝 아름답겠죠? 신금이 하는 말에 권위가 생기고 흔히 이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세상에 꼭 필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매우 고급스러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 소금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는 일도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예술을 한다고 하면 남들이 감탄할 만한 작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신금이 개수를 만나면 이 지적질이 사람을 짜증나게 합니다. 전달 방식도 좀 거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적을 받았을 때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도 욕을 합니다. 하는 일도 완성도는 높은데 이 비에 맞아서 이제 때가 묻은 거죠.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요. 병화를 만나면 태양이 보석을 빛나게 해주므로 이 좋은 직장에 다녀요. 임수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정화를 만나면 완성된 보석을 열로 녹이는 격이라 좋지도 않은 직장에 헌신하는 경우가 생겨요. 여자분이라면 이 남자를 만나도 나쁜 남자에게 헌신하는 경우가 생겨요. 목과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고요. 오로지 토가 금을 덮고 있을 때, 토가 많은 경우에만 목을 필요로 합니다. 네, 신금이 토를 만나면 보석이 토에 덮여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도 않고 본인도 본인의 완성도나 쓰임새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잘 살리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임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양오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은 양간이고 오행 중 수에 속하므로 임수라고 부릅니다. 네, 한자로 한번 써보죠. 네, 수는 이 겨울을 상징합니다. 겨울. 그죠? 예. 가을에서 겨울을 지나 다시 봄으로 향하죠. 가을에 금이 양을 베어내고 응축시켜서 이 수렴된 음은 음의 극한까지 갔다가 다시 양으로 향하는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화는 빛과 열로 난다 그랬죠? 화는 빛과 열로 난다 그랬죠? 열. 네. 그러면 이 수는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수는 어둠과 냉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어둠과 냉기. 네.
음양오행에서 화는 양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수는 음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짙어지면 열이 되듯이 어둠이 짙어지면 냉기가 됩니다. 네, 이제 저녁에 이제 해가 지면서 점점 어둠이 깔리죠. 어둠이 짙어지고 이제 새벽에 동트기 전에 그때가 가장 춥죠. 네, 일단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임수는 어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은 순환을 하죠. 네, 비가 내리고 네, 비가 이제 지하로 스며서 지하수가 됐다가 어느 순간 이제 지하에서 나와서 이제 개천처럼 흐르고 점점 넓은 데로 가서 이제 바다까지 이제 흐르게 되고 다시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예, 구름이 모여서 또 비가 내리게 되죠. 네. 임수는 이 흐르는 특성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임수는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아이디어 뱅크. 네. 그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일간이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업을 한다면 웬만하면 잘 망하지 않습니다.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뭐 매출도 중요하고 뭐 직원 문제나 뭐 세금, 뭐 대출, 뭐 임대, 뭐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럴 때 임수는 머리를 잘 굴려서 해결을 합니다. 뭐 임수일간이 사업을 접는다고 하면 쫄딱 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생각만큼 돈이 잘 안 벌려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네. 공부할 때도 이 잔머리를 잘 굴려요. 잔머리. 네. 뭐 우직하게 공부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머리를 굴려서 최소한으로 일하고 상사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임수가 아름다우려면 어때야 하죠? 잘 흘러야 됩니다. 네. 잘 흐르려면 일단 물이 잘 공급돼야 되고 그리고 강이 흘러 넘치지 않게 수로가 확실해야겠죠. 네. 일단 수의 근원은 금입니다. 양기를 베어내고 응축시킨 금이 필요한데요. 임수는 경금을 사랑합니다. 네. 신금은 임수를 이용해서 자신을 씻어내기 때문에 신금이 더 좋고요. 임수 입장에서는 경금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수가 많을 때는 무토, 네, 무토가 제방 역할을 해서 범람하지 않게 해요. 임수는 이 어둠을 담당한다고 했죠. 임수가 범람하면 사고의 폭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듭니다. 네, 잘못하면 감옥 가요. 그리고 범람하면은 이 목이 여기 나무가 심겨 있으면 이제 목이 물에 떠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자기 재주를 살리지를 못해요. 예, 목과의 관계는 범람하지만 않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경금도 없고 뭐 수도 부족한데 토가 많으면 흐르지 못하고 막히겠죠. 네,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흐르지 못하니 사고가 유연하지 못하고 꽉 막히게 돼요. 몸도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도 말라 죽으니까 재주나 자질이 부족해집니다. 네, 화도 적당한 게 좋아요. 예, 많으면 수가 메마를 거고 적으면 목이 잘 못 크니 재주가 부족하겠죠. 네, 화가 적당히 있는 임수는 정말 계산이 쩔어요. 딱 보면 계산 끝납니다. 이해되시나요? 임수가 아름다우려면 사주의 다른 글자들이 적당히 있어야 돼요. 적당히. 네. 뭐 다른 일간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임수는 특히 그려옵니다. 거기에 이제 경금이 있으면 매우 아름답습니다. 네. 큰 사업가가 됩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 음양오행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제 10천간 중에 개만 남았죠.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음양오행의 생성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음양오행. 네. 그 동양 철학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이제 음양오행입니다. 세상에는 음과 양이 있습니다. 음과 양이 있습니다. 네. 우주에는 이제 극음, 네. 이제 절대 영도, 이제 마이너스 273도, 네. 그러고 이제 극양, 예. 태양이 있습니다. 극양, 네. 네. 음과 양은 순환을 합니다. 이렇게 음에서 양으로,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주에서 음과 양이 순환하는 방식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지구에 살고 있거든요. 지구. 네. 음과 양이 지구라는 환경을 만나서 지구 안에서 순환하는 방식을 인간이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여기가 지구고요. 네. 지구는 뭐 공전을 하죠. 이렇게 공전을 하죠. 예. 극음인 이 절대 영도가 지구라는 환경을 만나 이제 수가 됩니다. 수. 네. 그리고 이 수는 이제 겨울이라는 계절이 됩니다. 겨울. 네. 그리고 음에서 양으로 가는 과정에 새싹들이 피어나고 나무가 자라니까 이 과정을 목이라고 하고 봄이라는 계절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극양인 태양이 지구라는 환경에서 화가 되고 여름이 되고요. 네. 양에서 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인간이 보니까 점점 추워지고 나무와 풀이 말라가고 곡식은 여물었으니 베어내고 걷어내야 하니까 이에 쓰이는 도구들이 주로 쇠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을 금이라 하고 가을이라는 계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구라는 환경이 없었으면 인간이 이러한 음양오행의 순환을 느끼지 못했겠죠. 예, 지구가 없으면 인간이 살 수도 없으니까요. 네, 바로 지구가 토가 됩니다. 계절의 순환은 토가 있어야 이루어지므로 환절기에 토가 배속되게 됩니다. 환절기. 네, 환절기. 네. 이러한 음양오행의 기운을 인간이 태어나면서 이제 탯줄을 끊고 첫 호흡을 마실 때 대자연의 기운을 흡수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기운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고대 중국인들은 그 기운이 뭔지 알고자 이 수백 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고, 그 결과 중세 중국인들이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디에다 부여했냐면은 이제 십천간하고요, 12지지에 부여합니다. 12지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임에 대해 배웠고요. 음양오행의 생성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십천간의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이군요. 네. 개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음양오행에 대한 생성 원리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